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저 하루하루를 의무감으로 버텨내며 생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득 이러한 심오한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질 때 아마도 마음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혹은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고 삶의 명확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한없는 허무함에 잠식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마치 데자비처럼 반복되고 손 안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타인들의 완벽하고 화려해 보이는 삶과 나 자신의 초라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비교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곤 합니다. 챗GPT와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대신 글을 써주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과 선호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모든 것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귀중한 기회와 능력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가 누적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막연한 공허함이 현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삶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막막함 속에서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길을 잃은 영혼을 위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토록 날카롭고도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준엄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만을 맹목적으로 좇다가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그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곤 합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쁨, 소소한 성취감, 그리고 삶의 다양한 의미 있는 경험들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결코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위한 가혹하고 끊임없는 경주가 아닙니다.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확한 목표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목표 자체가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거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현재를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삶이 짧다고 느껴지는 것은 인생의 물리적인 길이가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더욱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 잔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며 어떤 종류의 커피를 넣을지는 당신이 결정한다. 칸트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과 자율성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어떤 내용과 가치로 채워나갈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삶을 대하고 경험할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와 능력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삶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특정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고 그 안에서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 시대에 유행했던 외형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과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강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진정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외부의 강요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자율적인 선택과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이라는 빈잔에 어떤 향기와 맛을 지닌 커피를 채울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온전히 책임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또 다른 독일의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에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다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언뜻 들으면 삶에 대한 희망을 꺾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예술과 철학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고통을 직시하고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록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의 강렬한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허무함을 무작정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능력임을 역설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깊이를 더하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확고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쉼 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업에 몰두했으며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모두가 선망하는 의사라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허무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감정은 그를 깊은 무기력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된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과 자신들이 받은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을 넘어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능을 활용하여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새로움, 그리고 더욱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진정으로 덜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충만함은 거창하고 외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과정 속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재설정하고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시도하며 성공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허무함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의미와 목적, 그리고 깊은 충만함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삶의 의미를 바꾸고 한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삶의 단계와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견고한 인생 나침반을 만들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스스로의 원칙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을 명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만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열망을 담은 비전 보드를 직접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명상과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꾸준히 키워나가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날 하루의 작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작은 보상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고 소중한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기분 전환에 놀라운 도움이 되듯이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꾸준히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인생을 뒤바꿀 만큼 거창하고 압도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에 씨앗을 심어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온전히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 어떤 작고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내어 나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거나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 모든 작고 소박한 행동과 순간들이 바로 살아있는 삶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부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백지를 여러분만의 색깔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스스로 채워나가세요. 삶은 여러분이 그 안에 채워 넣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사랑만큼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